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SD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이 SDN이라는 회사는 이 조선 사업부하고 태양광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는 제조회사입니다. 그런데 이 조선 쪽은 엔진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 매출액의 30%가 좀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전체적으로 매출의 70% 정도를 태양광 사업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즉 태양광 산업이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그런 회사죠.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와서,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중단되고 하면서 내수 시장으로는 태양광 그 시장 자체가 아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원도 줄고 금융회사들의 이제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끊기면서 내수 시장이 거의 메말라 버렸다고 할 정도로, 기존에 그 허가를 받고 건설하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은 건설은 그냥 되지만 새로 신규로 인허가 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죠. 보시게 되면 이 태양광 사업부가 전체 매출액의 약 한 70%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부터 해서 이 회사는 직접 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이 발주를 받으면 턴키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조선사업부 쪽도 이러한 배를 설계한다거나 또는 이런 제품을 낚시선이나 어선 같은 것들을 만들고 모터포, 소형 모터포트를 만들고 하는 것들,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선회기 엔진이나 뭐 솔라 프로펠러 이런 유압 핸들 이런 것들도 직접 다 만들어서 여기다 제공을 해서 직접 이런 배를 만들기도 하죠. 이게 전체 매출액의 3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리고 SDN이 진짜로 많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턴키로 수주해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것인데, 보시다 보면 이런 대규모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수주받아서 만들어서 납품한 이런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. 이게 뭐 한국 남동발전 같은 그 공기업과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, 또 이 한국산업은행이 이런 데다 파이낸싱을 많이 해줬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그만큼 아리백에서 나름대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2050 탄소제로 그걸로 또 국제 협약에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까지는 꾸준히 늘려왔었죠.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그 시대를 역행한다고 할 말이 나올 만큼 태양광이나 이 풍력 발전 이런 쪽에 지원이 과감하게 늘린 게 아니라 줄여버렸습니다. 그 바람에 우리는 한꺼번에 한 2년 동안 그 세상과 다르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경험하게 됐죠. 한마디로 황당한 겁니다. 그러다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이 SDN이 보기도 했죠. 하지만 작년까지는 그랬고, 올해 3월달에 그러니까 이 3월달에 그러니까 이 총선이 있고 나서 이제 민주당 야권이 더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정책에 있어서 이 정부의 막무가내 그 시대 역행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스탑을 걸고, 새로운 그 뭔가 좀 그거에서 변화된 이런 정책을 이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이쪽에 이제 몰아주거나 하고 해서 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윤석열의 이 시대착오적이고 그 반시대적인 이러한 그 정책들이 하나씩 이제 좀 고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리고 요번 1분기가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 외형도 160억으로 작년 137억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했지만, 이게 이제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이런 그 태양광이나 아리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, 이에 따라서 이 태양광 업체들이 SDN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. 왜냐면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데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. 특히나 이건 대기업들이 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더 나서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SDN도 지금 현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뭐 이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,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외형이 커지면 커지고, 또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.
그리고 이 회사 최대 주주가 14.69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처럼 주가가 쌀 때 최대주 지분을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.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지만, 지금이 이 회사 최대주주가 볼 때도 주가 주식이 쌀 때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SDN이라는 회사에다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해 이 아리백 이거를 이제 2024년 지난 계약을 한 게 이제 2024년 올해 3월 26일 날 아리백 계약을 했는데, 이 247억 규모의 이 사업입니다. 이 태양광 모듈하고 인버터를 공급하는 사업인데, 이거를 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아리백 이 펀드하고의 인연도 관계를 갖게 됐고, 태양광 관련해서 이 매출을 키워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올 3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. 왜냐면 이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겁니다. 그리고 지난 오늘 이제 5월 20일 날 52주 신고가인 2,320원을 기록하기도 했죠. 이게 이제 지난 2024년 3월 21일 날 52주 신저가인 1,070원을 찍고 나서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SDN은 실적만 놓고 봐서는 좀 투자가 망설일지 모르겠지만, 지금 시장 흐름을 봐서는 지금의 바닥을 찍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물론 1,100원에서 지금 2,180원이니까 거의 90% 정도 주가가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가격 조정을 받을 때 이 2차적인 주가 반등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거는 이 SDN은 좀 추정컨대 올 하반기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전히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데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산 배정을 여전히 꺼리고 있지만, 이게 국회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정신 나간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태양광 업체들이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적 수혜와 또 금융권에 다시 한번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을 혜택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서 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.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, 미국 대선에도 이런 아리백이나 이런 기후협약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, 또 여기서 이 중국산 이 태양광 부품이나 모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DN에게는 내수 시장을 새로 살릴 수도 있고, 해외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, 지난번 3월 달에 했던 방송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, 이 아리백 펀드라고 이 계약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이 주가의 방향을 확실히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숫자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, 주식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들이고, 남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 아우성 칠 때 그때 슬라이스 치면서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